여러분,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깊이 있는 풍미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이곳.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드리는 시네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배인서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셰프 이현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를 역시 준비하고 소개하기도 전에 인사를 먼저 해주시는 우리 일일 매니저분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스터랑 일일 매니저이자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배우 박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주가 있는 배우세요. 아니, 얼마나 재주를 뽐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리기도 전에 먼저 해주셨어요. 아이고, 급했어요. 오늘 어떻게 활약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럽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 손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 정보를 먼저, 이분의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이분이라고 하면 배우신데, 온 가족이 다 배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아버지가 원로 배우 김진규 배우시고요. 어머니가 영화 배우 김보배. 그리고 누나가 영화배우 김진아 배우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게스트 배우 김진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네스토랑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문은 익히 들으셨나요? 음식 맛이 장난이 아닌데요. 디저트까지 너무 훌륭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영화를 밥상에 올리고 요리조리 한번 뜯어보면서 영화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김진근 배우를 모셨으니까 또 특별한 영화를 음식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바로 오발탄입니다. 자, 이 오발탄은 1961년도에 제작된 영화고, 유연목 감독님,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김진근 배우님의 아버님이신 김진규님, 그리고 최무룡 선배님, 뭐 이런 아주 정말 당대의 최고의 배우들과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딱 우리 밥상에 오늘 올린다고 얘기를 듣고, 야, 시네스토랑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이전에 다뤘던 영화들도 굉장히 폭이 넓지만, 야, 오늘 이렇게 또 오발탄까지 다룬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연관이 있는 배우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기대가 많이 듭니다. 이 영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소설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한국전쟁으로 월남에서 해방촌에 사는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가장인 철호는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어머니, 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난산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철호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철호는 위기를 극복하게 될까요? 라는 줄거리입니다. 네. 자, 이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 뭐 한국 영화 백선, 뭐 어디 뭐 이렇게 꼽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고요. 항상 백선에서 1위입니다. 1위를 하는 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시대상 아니면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일일 매니저 하는 우리 네. 경화 배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1960년대 영화 하면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영화 촬영하고 이러면 보통 이제 동시 녹음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녹음을 했단 말이죠. 더빙을 어떻게 했죠. 녹음을 했는지 참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다양한 끼를 가지신 분이라. 성우로서도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목소리 들어보시면 정말 끝내주십니다. 네,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김진근 배우님한테 정말 짧게 오발탄은 나에게 어떤 영화다. 오발탄은 제가 배우로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그 배우의 길을 그 영화 한 편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되겠죠. 사실 뭐 저 같은 뭐 20대나 30대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영화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뭐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항상 뭐 소설이나 예전에 왜 공부할 때 보면 국어 네, 공부할 때 맞아요. 소설 작품으로 접한 네, 적이 단편 있었거든요. 영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거를 직접 좀 쭉 보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에 이런 그 우리 뭐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리얼리즘의 극치 뭐 이런 거를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촬영도 그렇고 또 내용 자체도 정말 너무 그 1960년대 우리 그 삶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 해방촌의 그 당시에 뭐 그 언덕길을 이제 그 우리 김진규 배우님이 그 큰형 마태형 철호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동생들이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그때 대부분 서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거기 롱테이크로 이렇게 계속 그 주인공 철호가 걸어다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그분이 되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간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메지 않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수고하고 짐들이 이 안에 다 이렇게 100만 개가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 그 걸음이 그 롱테이크 안에 다 맞아. 실려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시절의 그 고통과 아픔, 그 아버지 시대 때 지금 현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잖아요. 그렇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와서 지금까지 있으셨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버님과 이 네. 오발탄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 연기자가 되겠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린 후에는 이제 많이 여쭤봤어요. 여쭤보기도 했는데 오발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죠.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근데 그 스토리가 더 감명이 깊었었고요. 저는 실은 그 아버님의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난중일기 아실 거예요. 유순신 장군 영화. 그 영화만 큰 스크린에서 보고 나머지는 저도 이제 너무 늦게 태어나서 그걸 못 봤죠. 근데 뉴욕에서 공부할 때 우연치 않게 한국의 영화감독 거장 세 분의 작품을 뉴욕에서 상영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두 작품이 아버님이 주인공이셨어요. 하나가 이제 벙어리 삼룡이 그리고 오발탄이었죠. 그때 이제 오발탄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느낀 게 많았지만은 그 아버님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이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면서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선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는 게요. 워낙에 유현목 감독님이라는 분은 상업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이범선 그 작가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네. 오발탄이라는 것 역시 워낙 예술성이 짙은 어떤 문예물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제작자로 나와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김성천 조명 감독님이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그분께서 보다가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말이지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영화다운 영화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작자로 나서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최무령 선생님, 문정숙 선생님 등등 모든 배우분들이 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출연료 한 푼 받지 않고 이 작품에 참여하겠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작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촬영이 여러 번 중단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진근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들이 집에서 은젓가락, 은부치, 금부치 갖고 나와서 그걸 팔아서 짜투리 필름을 산댄다. 그럼 제가 아버지 짜투리 필름이 뭐예요? 이 짜투리 필름이라는 거는 하나의 롤을 돌리고 나면은 끝에 한 몇 카트가 남는데 쓰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단다. 그럼 그걸 사서 다 연결을 해서 하나의 롤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화는 그래서 모든 씬이 원씬 원 카트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배우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50번, 60번 리허설을 한 다음에 그 한 컷을 향해서 다들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근데 이 영화가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1위도 받고 또 그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도 아버님이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고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쳤는데 상영금지 처분이 나온 거죠. 이유는 그 철호의 어머님이 네, 치매 예, 걸려서 눈만 가자. 막 이런 너무 좋은데. 그 내용 소재가 그게 어디로 가자는 그렇죠. 그게 네. 문제가 북으로 가자. 뭐 북으로 약간 가자. 이런 게 있었던. 예. 그러니까 그게 우선 그 당시엔 되게 고향이셨던 거죠? 그 어머님의 고향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에 방공법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가난한 현실을 보이잖아요. 반자촌서부터. 그런 게 필름에 담기는 거를 꺼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상영 금지가 됐었는데 유목 감독님이 꾸준히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제 상영을 하게 됐고 뭐 당연히 결과는 어마어마했고요. 근데 이 영화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20세기 우리나라 영화의 그 리얼리즘 어떤 영화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본 20, 30대 젊은이들이 극장역 커피숍에 이제 모여 앉아서 참담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걸 느끼고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버님하고도 워낙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많았고 또 왜 내가 배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버님은 도대체 어떤 배우셨는가 마음 안으로는 알고 있고 기억 속에는 있고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봐서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아들만큼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맨하탄에서 혼자 또 그러고 나름 연극 공부한다고 있을 때 아버님의 영화가 온다해서 달려갔고 큰 스크린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님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에 아버님이 저 걸음걸이 하나로 그 철호의 마음 상태를 다 말씀하시는구나. 같은 날에 그 철호라는 인물은 와이프가 만삭인 와이프가 출산을 하러 가서 죽어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동생인 그 최무령 선생님 연기하셨던 영호라는 역할은 은행 강도를 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가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치통의 모든 사랑니 4개를 양공주를 하는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던져준 돈을 갖고 그걸 뽑은 그 날까지 어떤 그 날의 어떤 그 심리를 그리고 대사는 거의 없고 전체 영화의 한 16분 정도가 아버님의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말 없이 저렇게 걸음걸이로 저런 파동을 주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한테 필요한 답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이 저런 길이구나.